지금부터 2026년 제1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81번.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 반드시 시설하여야 하는 것은? 자, 81번 문제 필기실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가져가세요. 자, 우리 KC 규정에 필외기의 시설. 자, 이 테마에 필외기의 시설 장소 4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자, 이거를 실기에서는 암기해야 됩니다. 필기에서는 답만 암기할게요. 자, 필외기 시설 장소 첫 번째가 발전소, 변전소의 인입구, 인출구. 여기는 필외기 시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필외기 시설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고압 및 특고압을 공급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에도 필외기 시설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촉되는 곳, 이곳에서 필외기를 시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반드시 시설해야 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네요. 답은 4번 필외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2번. 특고압의 기계, 기구, 모선 등을 5개의 시설하는 변전소 구내에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몇 메다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82번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특고압 기계, 기구를 5개의 시설하는 거, 5개. 자, 그때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오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취급자 이외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울타리 시설합니다. 그 울타리의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이것도 규정이니까 암기하시고, 또 하나, 자, 울타리 밑에 하단부 볼게요. 울타리 하단부에는 이 공간을 0.15m, 즉 15cm 이내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격이 없게 해야 어떤 작은 동물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기계기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이렇게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단은 0.15m 이하, 그다음에 울타리 높이는 2m 이상으로 한다. 규정이니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에 있네요. 문제 83번.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전력을 기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전사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률은 얼마보다 작으면 안 되는가? 자, 전기철도에서 역률을 물어보는데, 자, 규정에 역률, 자, 이 부분만 암기할게요. 자,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전기철도에서 총 역률은 0.8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만 암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에 있는 0.8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4번.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것도 자주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교재에도 있었고요. 자, 방전등 또는 그 다음에 방전관 나오면 여러분은 관등회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방전관의 대표는 어떤 예전에는 우리 지금은 LED지만 예전에는 어떤 투광등, 메탈 할라이드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으면 이렇게 공원에 폴대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글러브로 이렇게 쌓여있는 이런 거 공원에 많이 썼습니다. 자, 이런 등은 우리 전기를 220을 공급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안전기가 있어요. 이게 방전 등용 안전기입니다. 자, 이 안전기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자, 이렇게 여기서 220을 공급받죠. 우리 그 전등용 전기는 220이니까 220V를 공급받아서 여기서 방전등까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어떤 직류로 가거나 다른 전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방전등용 안전기라 하고, 얘를 방전관이라 했을 때 요 안전기에서 방전관까지의 요 회로죠. 요 회로를 관등회로로 갑니다. 참고하시고, 그냥 방전등 나왔고 방전관 나오면 관등회로다.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85번. 발전소에서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규정에 발전소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장치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가 발전기 연료전지 또는 태양전지 묘들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나와 있네요. 요게 2번에 나와 있네. 2번에. 자,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계측 장치가 있어야 된다. 요게 네 번째 있네요.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계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발전기 베어링 및 고정자의 온도 계측 장치. 이게 여기 있나요? 발전기 베어링, 고정자, 온도 계측 장치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있는데 1번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답을 고르면 1번 발전기의 회전수 및 주파수 계측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치는 아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86번.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몇 프로 이하여야 하는가? 자, 이 그림 생각나시죠? 우리 교재에. 요게 금속 덕트입니다. 이 금속 덕트에는 전선이 들어가는데 이 전선을 이 덕트 내부에 가득 채우면 전선에서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열이 나죠. 열이 나면 그 열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화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덕트 내부에 가득 차게 하지 말고 점정률을 이 규정 이하로 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점정률을 20% 이하가 되도록 하고 만약에 제어회로다. 제어회로면 50% 이하까지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죠. 조건이 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 넣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어 회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면 몇 프로? 20% 이하가 되도록 점정률을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에 있네요. 20%입니다. 문제 87번. 제2종 특과 보항공사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특과 보항공사는 1종, 2종, 3종 있습니다. 그 1종, 2종, 3종에 따른 지지물 간의 이격거리가 있는데 지금 지지물 간 이격거리가 2번에는 자, A종 철주일 경우 150m 이하로 했고 A종 철주.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목주일 경우에는 100m 이하일 것 했습니다. 자, 요 2번하고 4번 내용이 어떤 게 틀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규정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제2종 특과 보항사 시 지지물 간 거리 제한 해가지고 목주하고 A종이 같이 있네요. 목주 A종은 지지물 간 거리를 100m 이하로 해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 보니까 얘는 150m 이하가 아니라 100m 이하네요.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항공사 여기를 물어봤는데 지지물 간 거리는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암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가 목주하고 A종이고 두 번째가 B종 철주입니다. 세 번째가 철탑이었어요. 이렇게. 자, 암기 쭉 할게요. 자, 표준 거리입니다. 표준 이격거리. 얼마였냐면 목주 A종은 150m. 그 다음에 B종은 250m. 그 다음 철탑은 600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표준 거리를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뒤에부터는 이제 보항공사인데 보항공사라는 건 안전을 강화하는 거죠. 어떤 가공선로가 있으면 그 가공선로에 어떤 건물이나 어떤 인접 다른 전선들이 접근해 오거나 교차하면 안전을 강화하는 게 보항공사예요. 그러면 안전을 강화하려면 지지물 간 거리를 줄여야 됩니다. 좁혀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저압이나 고압, 보안공사다. 그러면 지지물 간 거리를 150m를 안 하고 100m를 합니다. 또 250m를 안 하고 150m를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그다음 철탑은 400m. 참고로 철탑은 보안공사 할 때 다 400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특과 보항공사 중에 제1종입니다. 제1종 특과 보항공사는 목주나 A종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 가져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B종은 150m 이하가 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철탑은 400m 똑같죠. 자, 이게 제1종 특과 보항공사예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제2종하고 제3종 특과 보항공사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주나 A종 이제 사용할 수 있죠? 얘는 100m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얘는 200m. 그 다음에 얘는 400m. 자, 요게 지지물 거리 나오는 규정이에요. 지금 2종만 말고 2종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거 다 해서 암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88번. 사용전압 400V 이하 건조한 장소에 진열장 내부의 배선을 직접 조영제에 밀착할 때 캡타이어 케이블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인가? 자, 여기 밑줄 그을까요?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캡을 나오면 단면적은 대부분이 0.75 스퀘어예요. 요거 가져가세요. 그럼 답은 나왔습니다. 4번이고 캡타이어 케이블이 0.75가 아닌 경우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전기욕기예요. 전기욕기의 2차 측 배선. 이것도 문제 나왔으니까 자, 전기욕기의 2차 측 배선을 캡타이어 케이블로 했을 때 그때의 단면적은 0.75가 아니라 1.5 스퀘어 이상이에요.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0.75인데 전기욕기 2차 측 배선하면 캡타이어 케이블 1.5 스퀘어 이상이다. 여기까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문제 89번. 화약류 저장소에 전기설비 시설에 있어서 틀린 것은? 자, 화약류 저장소라는 건 위험한 장소죠. 자, 우리 규정에 자, 위험하니까 이렇게 규정이 쭉 있다고요.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화약류 저장소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해서는 안 된다. 지극히 당연한 거죠. 우리 전기설비라는 건 사용에 따라서 어떤 아크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아크가 이런 위험한 장소에서는 큰 뭐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의 안에는 설치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보니까 자,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화약류 저장소 안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위험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쉽게 고를 수 있어요.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0번. 특구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류, 지지기둥 또는 지지선 사이의 간격은 사용전압 15k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메다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90번 쉽지 않은 내용이죠. 요것도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규정에 특구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해서 자, 사용 전압별로 자, 이격거리 간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다 암기하기는 힘드니까 지금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전압 조건이 15kV 미만이라고 했어요. 여기를 준 거예요. 지금 15kV 미만이면 얼마 이격해라? 0.15m, 즉 15cm 이격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요거니까 답 4번. 이거는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위에도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자, 암기하기 편한 때까지는 가져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 15kV 미만이면 15니까 0.15 이렇게 나왔다. 그 다음에 15 이상, 그 다음에 25, 35, 50, 60, 70. 요거 암기하면 되겠죠? 15 미만, 15, 25, 35, 50, 60, 70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0.15, 0.2, 0.25, 0.3, 0.35, 0.4, 0.45 이렇게 0.5씩 쭉 진행되는 거죠. 이 부분까지 좀 암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번 시험에는 요게 나왔으니까 이건 15kV 미만은 이격거리가 0.15m 이하다라는 거, 이상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91번.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우리 가공전선이나 가공인입선의 높이가 만만치 않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비교적 좀 수월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철도 궤도하면 6.5m 이상 뭐 똑같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일단 참고하시고 횡단보도교 했어요. 횡단보도교 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높이가 3m나 3.5m예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m, 3.5. 뭐 도로 같은 경우는 6m. 그래서 우리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뭐 도로 횡단, 뭐 저압 6, 고압 6, 철도 궤도 6.5, 6.5. 그다음에 일반 뭐 4, 5. 이것도 중요한데 횡단보도교 뭐 3.5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교는 3이나 3.5입니다. 인입선 같은 경우는 3이 있으니까 3이나 3.5. 그런데 여기 5가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 찾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92번. 저압 옥내간선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몇 메다 이하인 곳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하는가? 자, 92번 문제도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우리 규정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우리 지금 과부하 보호장치라고 했지만 단락 보호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점에서 몇 메다 이하인 곳에 시설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요게 주간선입니다. 요게. 자, 주간선에서 어떤 다른 부하에
이렇게 분기해서 이게 라인을 설치하는 거예요. 전원을 끌어오는 거예요. 자, 끌어올 때 이쪽 부하의 부하의 보호 장치는 이 분기점에 바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어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 분기점으로부터 요만큼 떨어뜨려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3m 이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조건도 암기하면 좋겠지만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문제에서 줘요, 조건을. 자, 보호장치 전원 측에서 분기점 사이에 다른 분기 회로가 없고, 자, 여기에 다른 이렇게 분기하는 회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콘센트의 접속도 없고, 여기에 어떤 다른 콘센트를 이렇게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하였을 경우에 이렇게 조건을 주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암기하면 돼? 이런 경우에는 3m까지 이격해서 여기 3m까지 떨어뜨려서 이 차단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 3m 이하가 되겠습니다. 문제 93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93번도 잘 나왔죠?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지지물이라는 건 우리 전주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해가지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꼭 암기해야 돼요. 기초안전율은 2.0 이상. 그 다음에 이상시 상정하중이 가해지는 철탑의 기초안전율 1.33 이상도 같이 가져가십니다. 둘 다 기출됐던 부분이에요. 2.0 이상 아니면 이상시에는 1.33 이상입니다. 지금은 이상시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 이상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4번. 저압 옥상 전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쓰라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옥상 전선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가져가세요. 자, 우리 규정 보겠습니다. 자, 옥상 전선로에 시설해가지고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옥상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자, 여기 옥상이죠. 자, 옥상에 전선로를 시설합니다. 전선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전선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짐을 세우겠죠. 지짐을. 자, 암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자, 이 전선, 어떤 전선 사용하느냐? 우리 저압 옥상 전선로 같은 경우는 절연 전선 사용합니다. 그 내용이 요거예요. 근데 요거 중요해. OW 전선 포함. 그래서 여기다가 OW 전선 포함이다. 포함. OW는 뭐냐면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입니다. 우리 기준에 보면 OW 전선은 대부분 다 제외예요. 근데 옥상 전선로에는 OW 전선 포함이다. 이거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선의 굵기입니다. 전선의 굵기는 지름 2.6mm 이상, 이렇게 2.6mm 이상의 전선을 써야 된다. 요거는 인장 강도가 2.3입니다. 인장 강도 2.3 kN 이상. 이렇게 전선 사이즈도 암기해 가시고, 그 다음에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 여기 이렇게 여기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여기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조형제 간격입니다. 조형제라는 건 어떤 벽, 기둥 같은 거죠. 이렇게. 자, 어떤 벽이 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격거리가 2m 이상으로 해라. 그럼 케이블이면 1m 이상. 이것도 같이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어떤 다른 시설물, 이렇게 얘가 다른 시설물이라고 볼게요. 다른 시설물은 여기 0.6m 이상 띄어라. 요게 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기까지를 암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 보니까 전선은 지름 2mm 또는 2스퀘어 이상 경동선을 사용할 것 했으니까 전선 부분이 잘못된 거죠. 전선의 굵기는 2.6mm 이상 2.3 kN, 이건 인장 강도 이상 되는 게 기준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95번. 제2차 접근 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메다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가? 자, 접근 상태의 종류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자, 요게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의 높이가 있는데 우리 1차 접근 상태라는 건 이게 지지물이 있으면 이 지지물이 만약에 쓰러질 수 있잖아요. 얘가 가만히 서 있으면 좋은데 얘가 만약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쓰러졌어요.
그러면 지지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탁 눕겠죠. 그러면 여기까지의 어떤,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지만 여기 어떤 건물이나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이 지지물이 쓰러지는 거에 어떤 피해를 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지물 높이에 해당하는 이 구역에 어떤 물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좀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 상태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건 이 접근 상태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1차라는 건 이 지지물 높이만큼의 간격, 이거를 1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보다 더 위험한 게 2차 접근 상태죠. 2차 접근 상태는 뭐냐면 여기. 자, 여기에 3m 미만인 곳. 이곳을 2차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뭘 물어봤냐면, 자, 지금 여기 있네요. 제 2차 접근 상태를 하면 그랬어요. 이거는 수평거리로 몇 메다 미만인 상태를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제 2차 접근 상태는 3m 미만이다 답하면 되겠고, 1차는 잘 안 나오겠죠. 뭐 지지물 높이까지를 1차라고 하니까 1차는 잘 안 물어봅니다. 2차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2차는 3m 미만,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6번. 전기 저장 장치를 5개의 시설할 경우 배선 설비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데 암기할게요.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에서 전기 배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5 외에 시설할 경우에 가능한 배선 공사 방법은 합성 수지관 공사, 자,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열 전선관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수지관 4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관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재 가열 전선관이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는 2번, 애자 공사는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97번. 전차선로의 직류 방식의 급전 전압에 대한 종류와 각 전압별 최고, 최저 전압, 직류 평균 전압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전기설도입니다. 암기할게요. 자, 규정에 쭉 직류 방식의 급전 전압 해가지고 직류 평균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암기하시지 않았어도 될 것 같고, 장기 과전압. 장기 과전압이란 뭐냐면 20ms 이상의 어떤 높은 전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규정이 직류는 1269, 평균값은 2538. 아무래도 과전압이다 보니까 얘네들보다 높겠죠. 그래서 1269, 그 다음에 2538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4번에 950도 다르고 1950도 다르네요. 잘못된 거는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8번. 사용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의 경동연선으로 실할 경우 전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인가? 자, 특고압 가공전선은 잘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하는 건 그리 어렵진 않아요. 자, 우리가 특고압 전선은 공칭전압으로 많이 문제를 내죠. 자, 규정이 지금 전압 조건 해가지고 100kV 미만, 100kV 이상, 170kV 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공칭전압으로 표현하면 100kV 미만은 22.9kV가 있고 그 다음에 66kV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kV 이상은 154kV가 있고요. 170 이상은 345kV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암기하냐면 이렇게 154만 암기하시면 돼. 154 하면 150 나와야 됩니다. 비슷하잖아. 154, 150. 단면적 150입니다. 154보다 전압이 낮은 거 22.9나 66 나오면 55. 그 다음에 154가 높은 거 345 나오면 240. 이렇게 다른 데는 200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154면 150. 얘보다 낮으면 55. 높으면 240. 이렇게. 자, 그러면 22.9는 154보다 낮죠? 그러면 55.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99번. 조상 설비에 내부 고장,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불로 리액터의 최소 뱅크 용량은 몇 kVA 이상인가? 자, 99번. 여기다 밑줄 그으면 돼요. 내부 고장. 자,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용량입니다. 자, 우리 전력용 카패시터나 불로 리액터. 지금은 여기 보니까 불로 리액터로 물어봤네요. 그럼 불로 리액터 여기 있죠? 여기는 자, 여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용량은 15,000 이상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뿐만 아니라 자, 무효전력 보상가치도 15,000 이상이니까 얘도 암기하면 되겠고
변압기는 만입니다. 만 kV 이상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 차단되는 장치가 필요한 거는 용량이 15,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100번. 가공전선로가 사용전압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이것도 규정인데 잘 나오는 규정입니다. 꼭 가져가세요. 자, 지금 사용전압이 60kV 이하라겠습니다. 60kV 이하인 경우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 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시설해야 된다. 이게 유도장애 방지 조건입니다. 만약에 60kV를 초과하면 전화선로의 길이 40km마다 유도전류 3 마이크로암페어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은 60kV 이하니까 12km마다 2 마이크로암페어 요거네요. 답은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1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